네,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는데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 오늘도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한 10원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오늘은 약세 움직임이 점차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0.4%대의 조정. 어제도 오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수 약세 움직임 가운데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종목군들도 하나 둘씩 힘이 빠지네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800개 종목이 오르고 1,400개 종목 하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00개 정도가 하락으로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00개 상승, 하락 종목이 1,800개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열심히 올라간 만큼 매번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또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도 필요하겠죠.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지 오늘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키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될지 오늘 키워드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해서요. 약한 꽃부터 긁어주시네요. 자동차주들의 약세입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성우하이텍 이런 부품주들까지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았던 내용인데도 이렇게 빠질 일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부장님 시각 어떠세요? 말씀 주신 대로입니다. 알았던 거지만 시장에서는 조정의 빌미로 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으로 인한 기대감 소실이 다시 한번 약세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빨리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제조된 배터리라든지 이제 국내에서 제조된 배터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좀 기아 많이 매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매수가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의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같이 많이 올라왔던 전기차 부품업체인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화신도 같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자동차의 조정, 자동차, 전기차 부품주의 조정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노려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어느 폭까지 좀 더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신 같은 경우도 한 21선 정도,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한 21선 정도까지의 조정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20만 원 부분 고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요. 일단 21선 부분에 있습니다. 한 19만 원 언더권이라면 현대차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는 18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하는 기술적인 대응이 현대차한테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다 미국 차들만 다 보조금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차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사실이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또 뉴스화되면은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일단은 현대도 그렇고요. 현대차와 관련되는 전기차 부품주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이번에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지금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조정 이후에 가격적 메리트를 다시 한번 봐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주의 조정은 대체로 기회다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집니다. 자동차의 약세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엔터주의 강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무겁지만은 그래도 어제도 그랬고 요즘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계속해서 좋은 쪽에 엔터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딱 중심은 아닌데도 갈 길을 꾸준히 묵묵하게 가고 있는 엔터주입니다. 상승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시장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실적이 기대를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 상태 속에서 앞으로의 중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공연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역시 엔터주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SM도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엔터주 대장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지금 26만 8천 원까지 올라 있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 40만 원대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초강세 보여주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JYP 엔터도 계속 고점 돌파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도 마찬가지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소폭이지만 반등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사실 최근에 뭐 약간 펜앤터 같은 그런 드라마 제작사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애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단 엔터 이외에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도 좀 주가 흐름 챙겨 보시면서 엔터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봐드린다라면 뭐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가 올해 11개 게임 내놓는다 그러면서 지금 초강세 계속 이어가면서 바닥권 탈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컴투스라든지 뭐 최근에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에서 올라온 이후에 조금 횡보 조정세를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좀 추세 유지될 때는 관심을 갖고 좀 보셔도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엔터 게임,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쪽들도 서서히 좀 회복 시도하는 모습 계속 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엔터주는 꾸준히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주의 강세. 두 종목군 모두 다 아침에 장 초반부터 워낙에 좀 눈길을 끌어서 짚어보긴 했는데 뉴스가 나온 것 같진 않고요. 전고체 배터리 오늘 다시 강한 이유가 뭔가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외국의 뭐 벤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다 LFP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도 계속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소재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제 급등했죠. 그다음에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홀딩스는 소폭 빠지긴 합니다만은 포스코 인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뭐 어저께 포스코 스틸리오는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뭐랄까요, 급진적인 매수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에코프로 그룹 없으면 저거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심리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약간 관련주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에코인 드림이라든지 아모그린텍 이런 쪽들 쪽 흐름이 좋고 탑머티리얼즈도 흐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소재 장비 쪽들 흐름이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오늘 보시면 PNT도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자율주행차 칩, 뭐 일부 텔레칩스 같은 경우 살짝 소폭 좀 올라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 쪽에서 좀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옆으로 기고 있는 뭐 나노팀도 살짝 반등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랄까 크게 올랐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간 조금 소심하게 움직이는 그 틈을 타서 뭐 다른 종목들이 낙폭과대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전고체가 올라오기만 하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좀 반대로 빠지는 현상이 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구리 동박 섹터주들도 좀 약합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대로 전고체 업체들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하고 그다음에 장비주들 하고 그다음에 뭐 충전 관련 업체들 이런 정도가 지금 추세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장비주하고 충전 관련된 업체들 계속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전기차 쪽 많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이팅이나 화신 같은 경우도 조정을 계속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태라서 이 점을 조금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인 드림이나 아모그린텍, 그다음에 탑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좀 주가 행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장하자마자 급등할 때는 뉴스 찾았을 때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오토 상하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답니다. 여기서 삼성 SDI가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였는데 10분만 충전을 해도 80%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로드맵을 선보였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니켈 함량을 많이 높이고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삼성 SDI가 지금 슬쩍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뭐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지만은 납품 만회하면서 양봉 만들며 현재는 상승 플러스 전환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비 쪽에 PNT가 한 5% 정도까지 오늘 장비 쪽 좋네요. 필옵틱스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연속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뭐 방금 말씀 주신 필옵틱스도 지금 삼성 SDI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 시간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에 장착을 해서 전기차에서 활용을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한 2030년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SDI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거의 한 2달 가까이 좀 횡보세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증설 이슈들이 항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전고체 이슈 때문에 SDI가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뭐 관련 소재주들이 그래서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장비주들도 그래서 움직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직전 고점을 강하게 재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수학 같은 경우도 63,000원 찍고 지금 올라와서 급등한 게 47,000원이거든요. 지금 그만큼 조정이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이슈든 뭐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이슈든 뭐 그다음에 CNT 도전제 이슈든 간에 전체적으로 뭐 첨가제 관련해서는 당연히 롱레인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련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아까 몇몇 개 언급해 드렸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흐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LFP 배터리 얘기도 같이 좀 챙겨서 보신다면 관련주로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